안녕하세요. 이지 교과서 수학입니다. 오늘부터 꺾은선 그래프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업 중에 궁금하거나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지수학 홈페이지에 게시글 남겨주시면 설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꺾은선 그래프를 알아볼까요?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꾸민 수일이의 키의 변화와 4학년 친구들의 키를 알아보았습니다. 두 막대 그래프를 비교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이 피겨스케이팅 아주 유명한 선수 있었죠. 김연아 선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아주 멋있었는데 이 친구도 이제 남자로서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보니까 어, 표 두 개와 그래프 두 개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 왼쪽은 수일이 키에 대해서 조사한 표와 그래프가 있고요. 오른쪽은 수일이의 모든 친구들의 키를 조사한 표와 친구들의 키를 나타낸 그래프.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거죠. 이게 조사한 게 얘는 수일이 혼자, 오른쪽은 친구들과 비교해요. 자, 무엇을 조사했나요? 수일이 키와 수일이 무슨 키라고 하면 좋을까요? 나이대별, 나이별 키라고 해도 되겠네요. 다음은 수일이 모든 친구들의 키를 조사했죠. 자, 두 그래프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이거는 혼자 나이대별로, 이건 친구들의 키를 이렇게 비교를 한 거죠. 수일이가 세 번째로 큰 것 같죠? 나이대별로는 점점 크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수일이 키를 두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두 그래프를 비교해 봅시다. 자, 왼쪽 그래프는 우리가 배웠었던 무슨 그래프? 막대 그래프라고 하죠. 오른쪽은 이제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될 이것이 바로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꺾은 선 그래프하고 이제 차이를 한번 볼까요? 막대 그래프는 나이대별로 딱딱 끊어져서 그 나이대에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은 보니까 그 나이대별도 알 수 있는데 뭘로 연결돼 있죠?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8살 때 키가 몇인지 대충 우리가 한 요 정도 되겠다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는 가운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살이라든지 8살, 6살, 4살에 몇 센티미터 정도였는지 추측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그래프의 다른 점은, 자, 왼쪽은 막대라고 할게요. 막대는 나이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자, 꺾은 선은 나이 어, 중간 키도 추측할 수 있죠. 추측이 가능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키를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키가 3살 때 이 정도였다가 5살 때 뿅 하고 이렇게 커지나요? 아니죠. 점점 자라서 이렇게 자라나죠. 여러분도 3학년 때 요만했다가 4학년 때 갑자기 이렇게 커지는 거, 이거 아니죠. 조금씩 자라가지고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떤 것이 더 키를 나타내는데 좋다고 생각이 될까요? 그렇죠.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잘 커져가는 이 꺾은 선 그래프가 더 좋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갑자기 변하지 않는 것들은 이런 것이 좋아요. 이런 거 꺾은 선 그래프로 그러면 나타내 놓으면 좋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온도라든지 날씨, 온도, 그리고 여러분 체중, 키, 뭐 이런 다양한 것들, 낮의 길이, 뭐 시간,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갑자기 뿅 하고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 주는 게 좋습니다. 수량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를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10살 때 수일이 키가 몇 센티미터였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0살 때 그래프 이제 키를 알기 위해서 여기를 보면은 가운데 알 수가 없어요. 어떤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로는 추측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꺾은 선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10살이 한 요 정도 되겠죠?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할게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몇 센티미터 정도 되나 보면은 한 요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100이니까 110, 120, 130,
140, 거의 140 정도 가까이 되죠.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약 140cm 될 것 같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꺾은선 그래프에서 9살과 11살 중간 정도가 대략 1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꺾은선 그래프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동계올림픽 대회가 열렸던 지역의 눈이 온 날수 연도별로 조사해서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알 수 있는 내용 봅시다. 자, 보니까 2013년에는 이렇게 왔다가 2014년엔 더 많이 왔다가 2015년엔 줄었죠. 5일밖에 안 왔어요. 2016년에는 다시 늘었고요. 2017년엔 확 줄었네요. 자, 눈이 온 날수가 어떻게 변했나요? 2014, 2016년은 지난해보다 늘었어요. 그리고 2015, 2017은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할 수 있죠. 또는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전년과 비교하여 눈에 온 날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때, 그럼 우선 늘어난 때를 봐야 되겠죠. 늘어난 때는 2014년과 2016년이 늘었어요. 그럼 늘어난 건 어떻게 차이를 할 수 있느냐? 지난해보다 몇 칸 더 높아졌는지 칸수를 세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칸. 5칸이 늘어났으니까 며칠 늘어난 거죠? 5일 늘어났어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4칸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4일 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난 날은 5일 늘어난 해인 2014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해 그래프 칸과 차이를 세어보았어요. 세어보아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 각각 해보다 이렇게 2013년에는 며칠, 2014년 며칠 이렇게 각각도 알 수 있고 추측을 해보면 2018년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예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사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어떻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추측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지혜는 전국에 황사가 발생하여 계속된 날수를 연도별로 조사하여 두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프가 꺾은 선 그래프가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자, 조사해서 두 개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내용은 같다라는 거죠.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두 개가. 그런데 보세요. 얘는 조금밖에 안 꺾였어요. 근데 얘는 많이 꺾였죠. 차이가 벌써 보이죠? 그리고 얘는 며칠까지 있어요? 40일까지인데 얘는 20일 이렇게 칸수가 줄어들었어요. 또 새로운 거 하나가 생겼죠? 이상한 모양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런 다른 점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표시된 이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물결선이라고 그래요. 물결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0에서 갑자기 10으로 뛰고 20으로 뛰어요. 그런데 여기 칸수를 보니까 한 칸당 1씩 늘어나는 5칸 늘어서 20이 됐죠. 그런데 여기선 갑자기 0에서 15가 돼버려요. 그렇죠. 이상하죠. 여기서 원래 0 다음에는 5가 나와야 되는데 15가 나왔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물결선을 표시하면서 이 15 밑부분을 생략한 거예요. 왜 생략했냐면 15 아랫부분은 필요가 없어서 생략을 한 거예요. 이 물결선은 그래서 필요가 없는 부분을 생략할 수 있어요. 왜 생략을 했느냐? 안 그러면 이렇게 크게 나타내야 되는데 크게 나타내니까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죠. 그런데 그 부분만 확대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봤더니 이만큼씩 차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다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결선 아래를 생략함으로써 보다 자세하게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요. 나 그래프와 같이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각 해별로 변화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왼쪽 그래프만 봤었다 그러면 별 차이 없네. 2014년부터 17년까지 황사 별 차이가 없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른쪽으로 그래프를 본다면 우와, 2015년에 정말 많이 황사가 발생했었구나, 무슨 일 때문에 그랬지? 라는 이런 의문점도 가질 수 있고,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꺾은선 그래프 첫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딱히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수업 내용 보면서 그래도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지수학 홈페이지에 게시글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